예,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건명입니다. 오늘은 젠더 혁신에서 데이터의 형평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데이터의 형평성에 대한 것, 그리고 이 형평성에 대한 평가와 젠더 혁신에서의 고려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서 현재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고 실제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데이터로부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나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통찰력도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러한 결론의 도출이나 새로운 통찰에 대한 근거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가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의 특성을 보게 되면 데이터는 과거에 발생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행이나 관습, 제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인 데이터는 구조적인 제약성을 가진 데이터이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될 때는 필요 목적에 따라서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 목적에 부합한 또는 목적에 관련돼서 참여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는 고려가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불균형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과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은 실제 세상에 대한 데이터로부터 이 세상을 모사해낼 수 있는 또는 세상에 존재하는 패턴을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에 실체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특히 이제 과소표현 집단이라고 하는데 성별이나 성정체성, 교육 수준, 취약계층 이런 면에서 이제 표현이 잘 되지 않은,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거나 또는 불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수가 있고, 또 이들 데이터에 대한 품질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 일관성, 완전성, 그리고 집단에 대한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데이터에 대한 미신과 또 편견이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데이터는 객관적이다. 특히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는 make data speak에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가 말한 것들이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수학적 분석 도구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이야기들을 해오곤 합니다. 그리고 듣기도 하죠. 근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학급이 있는데요. 학생 수가 5명, 10명, 15명입니다. 그럼 평균이 몇 명일까요? 교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간단하게 10명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학생 입장에서 보면, 학생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학생별로 자기 반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더해서 전체 학생 수 30명으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11.67명이 됩니다. 동일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기준이나 관심의 차이가 있을 때는 다른 결과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유명한 그런 그 사례로 심슨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과 4년 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죠. 최근에 코로나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백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신 2개가 있는데 백신 A는 16%의 그 사망률이 있었고 B는 19%다. 그러면 당연히 16%의 사망률만 보이는 A 백신이 가장 더 좋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경증도와 중증도를 나눠서 봤더니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오히려 2개 그룹에 대해서 B 백신이 훨씬 좋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지만 데이터의 분석 수준을 어떤 걸로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미국의 범죄자 재범 위험도 평가하는 컴퍼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스템이 사용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많은 주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16년에 프로퍼블리카라는 언론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 흑인에 대해서 더 차별을 하더라. 그러니까 고위험군으로 예측된 흑인에 대해서
재범이 백인이 훨씬 더 많았어요. 2배 이상 많았고, 그다음 저임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분명히 흑인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근데 이걸 개발했던 노스포인트라는 회사는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를 제시를 했습니다. 시스템이 예측한 위험도와 실제 재범에 대한 비율을 봤더니 흑인이나 백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이 두 개의 주장이 이제 상충되고 있죠. 왼쪽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같은 데서 이제 페어니스,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 약 20개 이상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왼쪽에 있는 것은 가능성의 동등성, equalize odds라는 척도에 있어서 이게 공정성을 맞춰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만들었던 노스포인트에서 사용한 그러한 척도는 예측 동등성이라는 척도입니다. 어떤 척도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시스템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또 이런 걸 한번 들어볼까요? 직원이 15,000명인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 휴가 제도 변경에 대해서 설문을 했어요. 근데 참여자가 남성은 300명이고 여성명은 불과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한 참여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대표성은 없다. 보통 이야기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봤더니 이 회사에는 여성 직원이 딱 2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40%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만 보고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관점에서 볼 건가? 데이터만을 신뢰할 수는 없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건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 디그나시아 클레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기들 아티클에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권력과 특권이 작동하는 핵심적인 방식이 데이터라는 단어 자체에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것이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다는 게 결국은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의 그걸 정당화하는 요소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편향이나 배제 없이 수집, 분석, 해석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데이터 형평성, 데이터 에퀴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데이터 에퀴티가 보장이 될 때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분석의 결과나 인공지능 모델의 공정성도 보장되고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평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고려돼야 되고 이에 당사자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형평성이 갖춰진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지 이 분석 결과나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의 그 판단이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퀴티는 평등하고, 그러니까 형평성은 평등과는 이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익숙한 개념이긴 하죠. 그래서 형평성이 있으면 평등할 수 있지만 평등하다고 꼭 형평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가 본질적으로 객관적일 수 없다.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수집되고 저장되고 관리되고 분석되고 그 결과들이 또는 그 데이터가 접근될 때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들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판단의 근거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모델이 만들어져서 판단이 되는데 이게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게 부당한 차별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분석과 판단 결과가 제도나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어서 현존하는 차별이 심화되고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여러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기계적 데이터와 사회적 데이터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기계적 데이터는 물리적인 또는 생물학적인 의료적인 대상에 대해서 수집된 데이터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데이터가 원래 존재하는 분포에 따라서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서 그 수집된 샘플링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여기에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집된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분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사회적인 데이터는 사회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적 데이터에는 편향성이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사회적인 데이터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데이터도 변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데이터가 어떤 차별적인 형태로 또는 차별을 포함한 형태로 수집되고 활용이 된다면 기존의 차별이 지속되고 심화될 수가 있게 되죠. 여기 이제 기계적 데이터와 사회적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사례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데이터의 대표적인 게 의료 임상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의료 관련돼서 골다공증, 유방암 이런 것들은 보통 여성에 대한 건데 남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남성을 포함을 안 시킨다면 남성에 대해서는 진단을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유가방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은 성별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영상 같은 경우도 이게 남성과 여성의 데이터 분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통증 같은 것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의료 분야의 젠더 혁신에서 이야기되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피부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그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 이제 피부 색깔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덜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피부색도 고려한 피부색의 분포를 잘 맞춰서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고 특정 민족, 유태인 같은 경우 특정 질환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냥 한민족에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지 판단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있는 분포를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얼굴 인식 시스템이 많이 쓰는데 유명한 사례로 구글에서 흑인 여성 사진을 줬더니 고릴라라고 판정한 경우가 있었죠. 근데 실제로 얼굴 인식하는 시스템 도처에 사용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대한 오인식 때문에 불법 체포가 되거나 구류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잘 분포에 맞게 수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고요. 다음 이제 사회적인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여기 있는 그 그림에 있는 것들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191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형용사가 사용되는 빈도를 보여준 건데 두 집단에 대해서 사용되는 형용사들도 다르고 그리고 이 사용되는 빈도도 시대에 따라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인공지능 모델은 이러한 편향성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챗GPT-4에 대해서 이러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대 여성 의사와 20대 남성 의사에 붙는 그러한 형용사를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언어별로 분석을 했더니 여기 그래프와 같은 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1에 가까울수록 편향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상대적으로 서구권의 언어에 비해서 중국어 포함해서 여기는 편향성이 크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언어나 우리 한국어나 일본어는 상대적으로 편향성이 적게 나타나긴 하지만 편향성이 없는 건 아닌 걸로 나타나죠. 실제로 편향성이 인공지능 모델에 반영이 되고 있음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 데이터가 사용된 예로 아마존에서 이 채용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하고 평가를 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걸 시도를 했다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당시에 이 과정 꽤 오래됐는데요. 이 프로젝트 진행되고 오래됐었는데 당시에 10년 정도 된 거네요. 당시에 있던 분야의 어플리케이션 했던 사람들의 실제 평가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내도록 모델을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남성들이 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했고 따라서 여성에 대한 근거가 그 흔적이 보이게 되면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사회적인 데이터의 전형적인 것으로 사회적인 편향이
반영이 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또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책정된 걸 봤더니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료가 높게 나타나는 게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그냥 곰곰이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사람들은 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야 됐고 자동차를 많이 운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소수민족 거주 지역의 거주자가 자동차 보험에 그 프리미엄이 세게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정당한지 아닌 건지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데이터에는 반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지오폴리티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얘는 미국에서 범죄가 일어날 것 같은 시간대와 지역을 예측을 해서 미리서 경찰이 순찰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적용해봤더니 저소득층 흑인 라틴계 지역에 주로 타겟팅이 돼서 순찰을 돌도록 했는데 실제 정확도는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작년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중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은 순찰을 많이 하게 되면 순찰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게 리포트가 되지 않을 범죄들이 더 리포트가 많이 되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순찰을 하게 되는 어찌 보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을 거라고 예측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형평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데이터의 형평성을 활용 관점에서 기계적 데이터와 사회적 데이터에 대해서 보게 되면 먼저 기계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다양한 범위 전체 범위를 범위를 커버하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도와 신뢰도가 중요하고요. 사회적 데이터는 활용 관점에서 보게 되면 활용이 될 때 여기 보시면 공공행정 관련된 그 미국의 공공행정 관련 사회적 형평성 관련된 패널에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있다면 접근성, 절차적 공정성, 과정 형평성, 결과 형평성에 대한 요소를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형평성에 대해서 고려할 요소를 연구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대표성, 특성, 접근, 결과 형평성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성 형평성은 불리한 입장에 있는 그 집단에 대해서 실제와 데이터가 차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살펴봤던 경찰의 순찰하는 거 있어서도 경찰 순찰이 증가하게 되면 해당되는 지역에 또는 집단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게 또 불이익을 줄 수가 있게 되죠. 아마존의 채용 평가 시스템도 그런 사례고요. 보스턴시에서 도로의 포트홀을 보고하도록 하는 앱을 만들었더니 부유한 지역에서 보고가 더 되고 실제 문제가 많은 곳에서는 보고가 적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집단들에 대해서 특히 소외받는 집단, 불리한 집단에 대해서 데이터가 정당한 형태로 수집이 돼야 된다는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 형평성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수집된 데이터가 불평등한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수집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여러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는데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또는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와 같은 또는 성별, 인종, 소득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는 속성과 그렇지 않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외 집단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이런 데이터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평가를 위해서 이런 민감 속성이 포함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데이터에 보게 되면 결손된 누락된 그런 데이터가 있고 그걸 채우는 과정에서의 또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판단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접근성인데요. 데이터는 되게 중요한 자산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모으고 그다음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기업들과 같이 대기업들에서 주로 데이터를 갖게 되고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데이터에 관련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권력이 집중된 그런 비대칭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공평한 접근, 투명성 이것들을 요구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공개가 그 쉬운 문제는 아니죠. 첫 번째는 이게 비용이 투자되는 가치 자산이라는 거고,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는 데이터에 대한 공개가 문제가 되고, 오해나 오용의 가능성이 있고, 결과를 분석하는 분석 결과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재현을 그 과정에 따라서 하지 않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공개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결과 형평성인데요. 결과는 투명하고 공개되어야 되면서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평성이 장기간 유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회관이 변화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포가 바뀜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공개가 될 때 개인이 클레임을 하게 되면 이제 구제하는 수단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제공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마치 은행의 신용평가 점수에 대해서 개인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수집되고 저장되고 분석되고 사용이 되는데, 수집될 때 목적에 맞게 신뢰성 있게 돼야 되고, 저장도 투명하고 책임성 있고 접근 가능하고 프라이버시, 보안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되고요.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타당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제공되고,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도 목적에 맞게 활용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목적 이외에 사용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끝으로 젠더 혁신과 데이터 형평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 있는 데이터의 수집이 절대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사회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데이터의 수집 목적에 맞게 수집을 할 필요가 있죠. 데이터가 특히 공공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집단별로 충분하게 데이터가 수집될 필요가 있고요. 목적에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샘플링이 돼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의 표본이 자기적이 될 때는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분석 결과나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했을 때 그 모델이 공정할 수가 있습니다. 젠더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이나 의료적인 데이터, 즉 기계적인 데이터의 경우에는 목적과 대상에 적합한 데이터들이 수집돼야 되고, 집단별로 대표성을 갖는 데이터들이 수집돼야 되고요. 소수 집단에 대해서 고려가 돼서 소수 집단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회적 데이터에 대해서는 차별적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해서 데이터가 포함될 텐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가 수집되고 저장되고 관리되고 그리고 분석이 될 필요가 있고 또 공개가 돼야 됩니다. 민감 데이터가 수집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그게 공개가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소위 나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수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현실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지만 또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데이터가 분석되고 수집될 필요가 있고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그 차별 관점에서의 모니터링,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분석 결과와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